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밤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추워서 이제 문 열어놓고 자니까 감기 걸리겠더라고요. 참 세월이 무상한 것 같아요. 금세 너무 더웠는데 시원해졌어요.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딱 좋은 계절입니다. 문제 오늘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식으로 강의할 예정인데 미리 한번 먼저 저만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 다른 과목은 아직 안 끝났죠.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이제 9월 달부터 이렇게 미리 풀어보고 아마 좀 일찍 와서 풀고 9시 반, 10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아마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풀어보고 틀려보고 고통받고 설명 듣고 그 틀린 거 왜 틀린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2차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네.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9월 10월 손 놔버리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시험 볼 때 되면. 이게 희발성이 강하잖아요. 암기 과목이니까 금세 하면 금방 또 알고 안 하면 금방 다 잊어먹는 게 2차 과목의 특징이라고요. 1차 과목하고 달리 1차 과목은 공부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잊어먹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2차 과목은 공부하는데 시간 안 걸리고 잊어먹는데도 시간 안 걸리고 특징이 그렇다고요. 이 암기 프린트에 거의 다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도 못 찾겠다고 하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제도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1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은 2번,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 맞습니다. 1번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로 이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매년 12월 말까지입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끝난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35번 맨 마지막에 있네요. 35번 맨 마지막에 12번 매 분기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입니다. 1번에 4번. 이게 뭐 사실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죠. 15일이라고 돼 있는데 뭘 알아야 30일 알아야 35번에 찾아보지. 그냥 찾으려고 하면 1번부터 56분까지 다 찾으려고 하면 이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게 찾을 수는 있어요. 있기는 다 있어요. 이 프린터 안에. 근데 자, 공부를 해야 찾기가 쉽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오늘 35번에 있는 30일 이거 12번까지 한번 다 적어보면 좋아요. 노트에 적어보고 어디 있는지 또 기본서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아니면 법조문을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법조문 다 찾아봤어요. 시간 오래 걸리지만 이게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 예를 들면 35번에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거래정보망과 관련된 거 법조문 찾아가 가지고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걸 노트에다 한번 다 적어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하루 종일 걸려요. 40문제 정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9월달 10월달 정리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조문 찾아가지고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법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빨리 공부해서 빨리 알면 잊어먹는데도 시간이 빨리 잊어먹고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잊어먹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자, 어쨌든 4번입니다. 4번 15일이 아니고 30일이고요. 5번은 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에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15일은 우리 프린터 49번, 암기 프린터 49번에 8번에 있어요. 49번에 8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린터에 있기는 있는데 찾기는
힘들죠. 전혀 모르면 이거 찾기가 힘들겠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찾겠죠. 15일 암기 프린터 49번에 8번에 있습니다. 49번에 8번. 따라서 1번의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뭐 1번부터 1번 용어정의, 2번 중개대상물, 3번 공인중개사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으면 더 풀기 쉽죠. 맨날 익숙하니까. 근데 B형을 받으면 A형, B형 두 개가 있죠. 그 시험지. B형 받으면 뒤에 거부터 나오고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요. 그 40문제 중에서 A형하고 B형하고 10문제를 바꿔요. 10문제. 30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A형 100점 맞는 거 그대로 다 베끼면 75점 받는다고. B형이라도 10문제만 바꾸기 때문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순서를. A형만 나온다고요? 아, B형 따로 안 나누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좋네. 그 B형 받은 사람이 불리해요. 그 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네. B형 받으면 맨날 우리는 익숙한 대로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순서대로. 근데 B형은 뭐 뒤에 거부터 먼저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그게 좀 공정하긴 하네요. B형 받는 분들이 훨씬 불리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B형 없고 무조건 A형 하나로. 원래 A형, B형 나눈 이유는 뭡니까? 컨닝 못하게 한 거죠. 바로 옆에 똑같으면 뭐 옆에 거 보고 하고, 아니면 옆에 뒤에 거 보고 뒤에 있는 분 앞에 거 보고 하고 이럴까봐.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컨닝 했는데 제가 컨닝 해보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단 볼 사람이 그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보고 하려는데 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거 보고 해가 다 틀려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 무조건 합격할 사람이다 알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는데 주로 이제 대각선, 이게 그 시험지를 나눠줄 때 보면 A형, B형이 있을 때는 대각선으로 A형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 있어. 오히려 더 보기 좋게. 이게 대각선으로 보기 더 좋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게 다 달라요. 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독관이 들어와가지고 2명이 들어와가지고 시험지를 2개 가져와가지고 각각 나눠주면 그게 하나는 A형이고 하나는 B형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B형 없어지면 뭐 상관없는데, 그러면 나눠주는 거 보면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지 알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나눠주는지, A형 전부 다 A형 나눠주고 옆에 B형 나눠주는지, 그럼 보면은 내하고 뭘 보고 컨닝하면 되겠다 이걸 알 수는 있어요. 그 컨닝 할 수는 있는데 할 의미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학원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컨닝할 필요가 없죠. 해봐야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암기 프린트 2장에 있기는 다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는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어요. 그 공부를 했어야 뭐 저는 지금 어디에 몇 번에 대충 뭐가 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29번 보라고 하는데 전혀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뭐 몇 번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29번에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2번 과밀억제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월에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는 게 아니고 절하합니다. 절하. 주택은. 그래서 아마 4,300 뭐 3,333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뒤에 끝다리가 나오는데 잘라버렸어요. 100만 원 단위로. 그래서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일단은 그 2번에 2번 맞네요. 1억 3천 이하인 경우 4,300 요거는 맞네요. 세종, 용인, 화성, 세용화 김포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파주, 안산, 이천, 평택의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인데 2,30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7천 이하인 경우 2,300만 원. 2,300만 원. 어디 있어요? 몇 번 있어요? 2,400. 4번이 그래서 틀렸죠. 2,400이라고 해서 요건 나누기 3을 해보면 돼요. 나누기 3을 하면 2,300 뭐 몇십만 원 뒷끝다리가 나오는데 절하 잘라버린다고 뒤에 걸. 그러니까 2,400이 아니고 2,300. 안산, 파주, 광주, 이천, 평택의 경우.
그 시험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로 서울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온 적은 있어요. 분명히 이게 과거 기출 문제에 뭐 창원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기출 문제.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파주 이천 평택이 최근에 신설됐죠. 파주 이천 평택. 지금 이천 평택이 계속 집값 올라가는 바람에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2,400이 아니고 2,300입니다.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에 2천만 원이죠. 그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군지역은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천광역시라도. 자,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따라서 이거 인천에 뭐 지금 시험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인천에서 중개업을 할 분들은 4번이 답입니다. 2,400이 아니고 2,300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면 그 답안지는 나중에 그 갈 때 집에 갈 때 받아 가져가서 해설지. 미리 자꾸 가서 미리 가는 사람은 단 안 줍니다. 미리 가는 분은 내일 와서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가면.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의 끝날 때까지 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 시험만 답하고 답 미리 다 가르쳐 주면 답만 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근데 막상 잘 안 돼. 혼자 가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들어 눕다 보면 잠 오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이러면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수업 시간 끝까지는 최소한 듣고 그 외의 시간에 공부하셔야 돼요. 막 시간 아깝다 생각하고 빨리 가서 해야지 했는데 막상 잘 안 돼요.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자, 어쨌든 2번 문제는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습니다. 29번. 요걸 보고 잘 이해 안 되면 뭐 숫자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민법 1차만 하는 분한테도 나올 수 있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민사특별법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2번의 답 4번입니다. 3번은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43번에 성명, 소연 등인데 이때 성명은 개업공개사 성명, 명은 사무소 명칭, 소재지는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는 개업공개사 연락처입니다. 집주인 연락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 성명, 소연 등. 따라서 3번의 답 2번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 소재지.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신도시대에 가보면 그 비어있는 상가에다가 유리창에다가 붙여놨어요. 광고 임대문의 해가지고 그 붙여놓은 장소가 중개대상물 소재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개상물 소재지는 굳이 몇 번지 다 적을 필요 없어요. 또 중개상물 소재지 집은 다 적어놓으면 직접 주인 찾아가가지고 계약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43번 3번에 2번입니다.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광고하여야 한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요 두 개만 하면 되고 나머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나와 있으면 그건 X고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풀어야 돼. 예를 들면 7일 이내 정보망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7일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면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10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하면 X고요. 7일이라는 말 없다고 무조건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가 어려운 게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언어에 해당돼요. 잘났다 이러면 이게 진짜 잘났다는 뜻인지 비꼬아 가지고 재수 없다는 뜻인지 이게 참 알기 어렵죠. 그 맥락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어려워요.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풀어야 되지 무조건 빠지면 X다 O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빠져도 O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틀린 거죠. 5개 다 해야 되는데 요 2개만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맥락이라면 그건 틀린 말이라고요. 3번에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있는데요. 아까 못 찾아서 그렇지. 지금 만기 프린트에 다 있는 거죠. 지금 1, 2, 3번 다 있어요. 4번도 있습니다. 4번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이거 좀 어려워요. 4번은 사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 도입됐는데 뭐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잘못하고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 벌거벗은 한국사가 하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청년 나와가지고 조나단인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말 잘하더라고요. 잔머리 굴린다 해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분 거기 안 나와가지고 잔머리는 잘 굴린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굉장히 어려운 말. 그분 근데 그건 아프리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한국서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데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제 행정처분 회피하려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해도 전가기록 그대로 따라다닌다. 자, 그 다음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간 X로 출제됐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는 그냥 5번 행정처분 효과 승계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간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이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좀 어렵다고 했죠.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예를 들면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가 9월 1일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런 경우 옛날 같으면 이 기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새 출발해가지고 그냥 업무정지 받으면 되는데 전가기록을 승계한다고. 즉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직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폐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즉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좀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 폐업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했다가 1년 후에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 취소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폐업기간 1년을 빼줍니다. 그럼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 그래서 아예 폐업기간이 3년을 지나면 3년에서 3년 빼버리면 뭡니까? 결국 0이죠. 0. 이미 죗값을 치른 걸로 보는 겁니다. 등록 취소하면 3년간 업무를 못하는데 어차피 폐업을 3년 했기 때문에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까 다시 등록해도 옛날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단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한다. 업무정지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문 닫았으면 이미 죗값을 치렀다.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1년이 아니고 4번은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업무정지가 최대 6개월이니까. 근데 법조문에 1년이라고 만들었어요. 법을. 왜냐고 따지면 그냥 법조문에 있으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6개월이 아니라 1년간 폐업을 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데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요약집은
9월, 10월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 요약집 한번 볼까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요약집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박스 안에 있어요. 요약집 86페이지 박스. 요약집 86페이지 박스 기억 니은. 요약집 찾았어요? 기억이 폐업기간 3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박스 안에 니은이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태료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가태료는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지났다고 해서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돈 내는 건 돈 내야 된다고요. 받은 돈은, 가태료는 돈이니까. 근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는 업무를 못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업무 못하는 거고. 그래서 가태료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가 아니라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다른 수험생들도 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요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5번, 1, 2, 3, 4, 5번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거짓 매물 올리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험에 중요합니다. 광고라는 말 나오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벌칙.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세 부당 영향 미치는 광고. 왜 옆에 아파트 7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4억으로 올려놨냐, 우리도 5억 7억 올려라, 그딴 식으로 하면 사무소 문 닫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과장 광고, 과장 광고라고 해도 되겠네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과장 광고, 과장 광고, 과장 이런 말 법 이렇게 시험에 뭐 과장 광고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그게 지금 우리 법조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5번에 1번, 2번, 3번, 5번이라고요. 1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거래 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자, 그 소비자 속이는 거 그러면 가격을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3번 개업공개사가 보통 내 3억에 팔아달라는 했는데 낮게 올리죠. 낮게. 낚시 매물, 미끼 매물. 예를 들면 월세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다고 광고 올린다고요? 그럼 전화하면 진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택시 타고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갔더니 예, 금방 나갔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냐 물으니까 다른 거 있습니다. 50만 원, 40만 원짜리. 왜 이렇게 했냐 물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광고하니까 아예 비싸게 내놓으면 아무도 연락도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절반은 그래 알았다 하고 계약하고 나머지 절반은 욕하고 사기꾼하고 가버린대요. 어쨌든 절반이라도 그래도 손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네이버니 무슨 뭐 지마켓이니 어디 뭐 마켓클린이 이런 데 뭐 최저가 해가지고 이런 거 막 검색해가지고 전화 많이 하잖아요. 최저가 높으면 아예 연락 안 하죠. 그래서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을 보통 낮게 많이 올립니다. 낮은 거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 가보면 그런 물건 없어요. 금방 나가고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번까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없는 아파트 있다고 싸게 올려놓는다고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4번은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이죠.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명, 소연 등 이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25번인가요? 25번 맨 밑에 소면 종가형. 25번 맨 밑에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건 무슨 대가리인지는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건 넣어야 될 필요적기 대상이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시작. 요거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적어야 될 사항이죠. 그럼 요것만 적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고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이 10가지 적고 추가로 이걸 8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아무리 찾아도 25번 맨 밑에 개개 입주관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또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찾기 힘들죠. 이게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거기는 그냥 개개라고 안 돼 있고 아마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요즘은 욕실이 중요하죠. 욕실, 화장실 중요하잖아요. 샤워하고 이런 거. 요즘은 뭐 전부 30평대 84제곱미터도 2개던데 화장실. 옛날보다는 옛날 84제곱미터하고 한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더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졌어요. 왜 넓어졌냐면은 발코니를 다 확장하니까. 옛날에는 발코니 확장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15년 이전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적법하니까 무조건 다 확장 안 하면 안 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2개고 심지어 드레스룸도 있더라고요. 30평대가 요즘은. 옛날에는 40평대 돼야 드레스룸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더 넓어졌어요. 그 확장을 하니까. 그렇죠. 확장하니까 거의 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라고 하면 아파트 59제곱미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25제곱미터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확장을 하니까. 그래서 욕실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5번도 이게 중요하죠. 5번도. 자, 그 다음에 5번에 답 몇 번이라고 했어요? 4번. 6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차만 해도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옛날부터 뭐 코로나 아니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1급 감염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정강. 정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 정액은 최대 5%, 1년에 한 번밖에 정액 청구 안 되고 감액은 상한선 없고 횟수 제한도 없죠. 정액 청구나 감액 청구는 청구권이니까 반드시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응하면 정액 청구 소송 또는 감액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정액은 올려달라고 주인이 하면 거의 다 올려줍니다. 5%까지는. 근데 깎아달라고 하면 주인이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깎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50% 깎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50%포인트. 자, 그 다음에 2번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는 5%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월세 100만 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50만 원 깎아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 잘 지금 정상화됐잖아요. 정상화돼서 주인이 옛날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50만 원 깎아줬으니까 50만 원에서 1년에 5%씩 밖에 못 올려주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그냥 바로 100만 원 확 올려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3번 계약갱신 요구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9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합니다. 존속 중인 계속 옛날에 계약한 것도
적용된다. 임시특례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돼가지고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옛날에 이미 계약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계약한 것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죠. 옛날에 코로나 때. 3번이 답입니다. 3번. 4번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최대, 제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최대 8개월간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6개월권 빼버리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줄 수 있죠. 그러나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번 특례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발한다가 아니라 발생입니다. 이게 생자가 빠졌네요. 발생합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6개월간 그러면 6개월간 아예 돈 안 줘도 되냐? 연체도 되면 그럼 돈 안 내도 되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입자가. 그 장사가 잘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내야 된다. 이게 월세. 괜히 안 냈다가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물어내야 된다고요?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연체이자까지도 내놔야 된다. 나중에 정상화되면. 다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월세 안 내도 이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7번 문제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면적이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7번은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가 최근 5년간 계속 어려웠어요. 해마다. 이게 지금 7번도 기출문제인데 이런 게 작년에 16문제 나왔다고 박스 안에 이렇게 고르는 거, 이런 패턴이 16문제 나왔다고, 이런 패턴 박스 안에 있는 거 고르는 거. 자, 이거는 포인트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아니죠? 자, 옳은 건데 기억, 중개보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쌍방 각각.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B씨가 속한 조례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주택이 아니니까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디귿,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맞습니다. 즉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것만 맞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 외 3분의 1이니까 시험에 3분의 1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3분의 1이라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